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84회차 해외 축구 총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상대의 측면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포, 말런, 프림퐁이 전진하여 속도를 이용한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몬스와 데파이 역시 마무리를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가 압도적인 대량 득점 승리보다는 근소한 차이로 경기를 이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잉글랜드는 현재 공수 모두에서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수비진의 부진과 부상 위험으로 인해 상대 공격수들의 스피드에 쉽게 휘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카를 제외하고는 케인, 포든 등 주요 선수들이 이름에 걸맞지 않는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강력한 수비진 앞에서는 잉글랜드가 다시 한번 부진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유로판에서 정말 어려운 시험이 될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상대의 측면 수비를 공략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각포, 말런, 프림퐁 같은 빠른 공격 자원들이 이를 주도할 것입니다. 시몬스와 데파이도 공격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가 대량 득점으로 승리하기보다는 근소한 차이로 경기를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잉글랜드는 현재 공수 양면에서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수비진의 부진과 부상 위험으로 인해 네덜란드의 빠른 공격에 쉽게 휘둘릴 수 있으며 사카를 제외한 케인과 포든 같은 선수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강력한 수비진을 상대로 잉글랜드가 다시 한번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네덜란드에게 있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네덜란드의 승리를 기본으로 예상하되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오버도 괜찮아 보입니다. 콜롬비아는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리더십 아래 디아스, 보르아, 코르도바와 같은 빠른 전방 라인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상대팀이 수비를 낮추는 경우 콜롬비아는 그 공간을 활용하여 수비를 돌파하고 득점을 시도합니다. 또한 수비 숫자를 조절하여 후방을 잘 막는 면모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공수 밸런스를 통해 콜롬비아는 경기에 대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한 골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우루과이는 누네즈, 발베르데, 펠레스트리를 활용하여 상대 진영에서 빠른 역습을 통해 골을 노리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러나 콜롬비아의 견고한 수비 라인과 배후 공간을 열어주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인해 우루과이의 전략이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체력적 부담과 핵심 수비수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콜롬비아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두 팀 간의 경기는 매우 접전이 예상되지만 콜롬비아가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콜롬비아가 한 골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있으며 득점이 많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콜롬비아의 승리를 예상하되 언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 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스포팅 캔자스시티는 최근 댈러스와의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하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리그와 컵 대회에서 연전을 치르며 연속으로 상대하게 된 이 경기에서 캔자스시티는 홈에서 중원 점유율과 공의 흐름을 잘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팀은 시스템적인 리스크와 수비의 불안정성 때문에 무실점 경기를 기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실제로 캔자스시티는 홈에서도 무실점 기록이 매우 낮습니다. 댈러스 역시 캔자스시티와 비슷한 면모를 보이는 팀입니다. 4-3-3 또는 3-4-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팀은 장점과 단점이 비슷한데 전적에서도 댈러스가 근소하게 밀리는 양상을 보입니다. 댈러스는 지난 경기에서 패배했지만 이로 인해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양팀 모두 시스템적인 특성과 공격적인 성향 때문에 난전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양팀의 전술적 접근과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고려할 때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캔자스시티는 홈에서 점유율과 공의 흐름을 잘 유지하지만 댈러스도 전개 능력에서 저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오버가 가장 유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공격적인 성향에서 클래스가 입증된 팀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벨라의 은퇴 이후로 속공과 지공 성향을 절묘하게 혼합한 맞춤형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안가는 갤럭시와의 경기에서 전반적으로 밀리는 상황에서도 찬스 메이킹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휴스턴과의 경기가 취소되면서 체력적으로 시간을 벌게 된 점도 로스앤젤레스에게는 상당한 호재입니다. 반면 뉴멕시코는 홈과 원정 경기력 차이가 큰 편입니다. 원정에서는 경기 지배력이 떨어져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멕시코는 4-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공격적으로 나서지만 꾸준한 득점력을 보이지는 못합니다. 브루스는 경합 상황에서 피지컬적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 전방에서 버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로스앤젤레스의 핸디캡 승리까지 기대해볼 만합니다. 홈에서의 강세가 뚜렷하며 다양한 공격 옵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뉴멕시코는 원정에서 경기 지배력을 상당히 상실하는 경향이 있으며 점유율을 높이더라도 공격수의 피지컬 문제로 인해 꾸준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볼 때 로스앤젤레스가 압도적인 경기력을 발휘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